내 뒤에 있는 저 유령선 보여? 저건 영화 세트장이 아니야. 100년이 넘은 화물선이 여기 세상 끝에 갇혀서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된 거야. 오늘 우리는 저 배가 누구였고 왜 침몰했으며 왜 지도에 잘 안 나오는 작은 마을 앞에 멈춰 있는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신기한 건 지구 다른 곳이었다면 저 배는 이미 사라졌을 거라는 거야. 무엇보다도 오 세상에 기부해. 먼저 우리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가 스탠리야. 포클랜드 제도의 수도고 포클랜드 제도는 말비나스 제도라고도 불려. 여기는 남아메리카의 남쪽 또 남쪽에 위치한 약 7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야. 여기에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항구 근처에 있는 이 난파선이야. 그리고 이건 이곳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파나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야 하는 모든 배들이 남아메리카 남쪽을 돌아가야 했어. 저 끝부분에는 마젤란 해협이나 비글 해협처럼 좀 더 보호받는 몇몇 해협들이 있어. 하지만 배가 너무 크거나 조종이 어렵거나 쉽게 좌초될 위험이 있으면 그 배는 남아메리카 끝과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 즉 공해를 지나가야 했어. 근데 그곳은 정말 끔찍해. 엄청나게 추울 뿐만 아니라 바람도 엄청 세고 끝도 없이 폭풍이 몰아쳐.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배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널 때면 이런 폭풍 때문에 배가 온통 망가지고 부서진 채로 나오곤 했어.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은 배들의 응급실 같은 역할을 했어. 케이프온을 무사히 넘긴 배들은 여기서 잠깐 멈췄지. 일종의 피트 스톱 같은 거였어. 그래서 돛을 꿰매고 돛대를 고치고 선체를 수리하고 보급을 해서 다시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했지. 멈추고 멈췄어. 여러분이 여기 계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방금 공룡과 선사시대 생명에 관한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은 우주의 미스터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공룡과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생명체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카드에 남겨둘게요. 그런데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산파울루의 마갈루 갤러리 콘중토 나시오날에서 출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에스탄치 버추얼에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비밀번호 받는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에스탄치 버추얼 프로필을 확인하시면 돼요. 언더맨은 이스탄치 버추얼 BR. 그리고 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하지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배가 너무 많이 부서지거나 손상된 채로 도착하면 그냥 여기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재활용해야 했어요. 화물은 팔렸고 배의 선체 자체도 떠다니는 창고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선체 전체를 분해해서 나무를 재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군도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건 1886년에 침몰한 배의 돛대예요.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 스탠리의 오래된 집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닌 나무가 쓰였을 수 있어요.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여기 박물관에 왔는데 배에 돛으로 만든 요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포클랜드 제도의 역사가 우리의 유령선 이야기와 교차하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레이디 엘리자베스였어요. 그것은 범선이었고 엔진이 없는 배였으며 강철 선체에 3개의 돛대가 있었어요. 1879년 잉글랜드 북부 썬덜랜드에서 건조되어 대양을 건너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여기서 보면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 배는 길이가 68m였고 선체 높이가 11m였어요. 20층 건물, 이 물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 배는 아주 긴 항해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몇 달씩 바다에 머물러야 했고 주로 나무 같은 무거운 화물을 실었으며 승무원은 18명에서 25명 정도 탔습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에 이 배는 이미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대륙을 돌았고 모든 대양을 지나갔으며 심지어 호주에서는 사이클론도 겪었습니다. 이 배에 가까이 다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밧줄이 삐걱거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며 일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1912년 12월 4일 제 생일이죠. 그러니까 1912년에는 아직 제 생일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제 생일이 될 날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 태평양 연안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반대편 인도양에 위치한 모잠비크의 마푸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 끝자락 혼곳 근처를 지나가던 중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우 거센 폭풍을 만났고 갑판 위에 있던 모든 화물이 바다로 쓸려나갔습니다. 배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무엇보다도 4명의 선원이 물에 빠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육지에 있고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바람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서 있기조차 어렵네요. 얀센이 바위 위에서 저를 촬영하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바람이 세서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20세기 초 아무도 살지 않은 극도로 추운 곳에서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들이 물속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목표는 아프리카 도착이 아니라 안전한 항구를 찾아 배를 수리하고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로를 바꿔서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했을 때 여기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이미 고장난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선체에 구멍이 났지만 침몰하지는 않았어요. 예인선을 불러서 레이디 엘리자베스 호를 항구까지 끌고 갔죠. 그 배가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상태를 보고 알았죠. 이미 오래된 배였고 엔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증기선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배는 이미 낡고 망가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수리할 가치가 없었죠. 그건 마치 사형 선고도 같았어요. 그리고 난파된 배의 화물을 처리하거나 남은 배를 사들이는 데 특화된 한 회사가 레이디 엘리자베토를 사서 물에 떠있는 목재 창고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이미 모든 바다를 누볐던 그 배는 결국 이 항구에서 녹슨 창고로 마지막 날들을 보내게 된 거네요. 진정하세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6년 2월의 어느 밤, 그 배가 이곳에 멈춰선 지 20년이 되었을 때 스탠리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고 레이디 엘리자베스 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밧줄을 점점 더 세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는 풀려나서 밤에 이 항구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유령선처럼 보였죠. 그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곳 웨일본 코브라는 만에서 멈췄죠. 웨일본 코브는 고래뼈의 만이라는 뜻입니다. 1936년 이후로 그 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배가 어떻게 아직 운전한지입니다. 마지막 폭풍도 이미 90년 전 일이죠. 세계 다른 어느 곳이었다면 그 배는 이미 분해되고 썩어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곳이 연중 내내 춥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름인데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기온이 대략 7도나 8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얼어붙을 지경입니다. 이 추위가 분해를 늦춥니다. 그래서 배를 분해할 곰팡이와 박테리아도 매우 느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곳은 세계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물을 날려버려서 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은 녹과 부패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로 이곳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공격할 수 있는 산성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곳이 매우 황량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군도 전체에 3,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 조각을 뜯어다가 팔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모든 이유 때문에 오늘날 레이디 엘리자베트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유형을 감수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탠리 항구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다른 난파선들이 있고 이 항구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언젠가 이곳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는 모험을 하는 배들에게 중요한 정박지였습니다. 케이프온을 지나가는 길에 말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스탠리가 남극으로 가는 많은 크루즈 선박들을 맞이하고 이곳에 잠시 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디 엘리자베스 호는 결국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같은 풍경 속에서 만나는 지점이죠. 이 이야기가 좋아요를 못 받으면 뭘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젖지 않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배에 가까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조수표를 확인해서 언제 조수가 아주 낮은지 알아봤죠. 그리고 조수가 가장 낮은 시간에 맞춰서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바닥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죠. 오늘은 해가 더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 따뜻해요. 이 이너웨어 좀 보세요. 차가워요? 이거 차갑긴 한데 기분은 좋아요. 여기 있네. 이게 너무 차가워서 뼛속까지 아파지기 시작했어. 나는 우리가 배 안을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 우리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 선체가 너무 높아 보여.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위험할 것 같아. 무너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맙소사. 그 배는 말 그대로 여기 해변에 좌초되어 있어. 우리가 처음 촬영했을 때는 이 해변이 물에 잠겨 있었지. 와. 여기 철이 부서지는 걸 봐. 저기 구멍이 있는데 닿을지 모르겠어. 다른 쪽 끝에서 한번 봐보자.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여기 철로 된 벽이 5, 6m쯤 되는 것 같아. 이 돛대들도 철로 되어 있어. 그리고 밧줄처럼 보였던 것도 전부 강철 케이블이야. 엄청나게 튼튼해. 그래, 여기에는 내가 카메라를 넣어서 안을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 반대편은 훨씬 더 깊은 것 같아. 조금만 더 걷자. 물이 벌써 무릎까지 찼어. 내가 추측하기로 이 물은 대략 10도 정도 될 것 같아. 정말 차가워. 다행히 바람이 없고 오늘은 해가 떴어. 근데 다리가 굳는 느낌이 들어. 내가 얀센과 내기를 했는데 뭔지는 비밀이야. 내가 져서 벌칙을 받았어. 매뉴얼 두 문도에선 내기에서 진 사람이 벌을 받지 이긴 사람이 상을 받진 않아. 그래서 내가 해야 했던 건 이 차가운 물에 잠수하는 거였어. 그리고 어쩌면 이 기회에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배의 반대편에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쪽 측면, 오른쪽만 보고 있거든. 한 바퀴 돌고 올게. 나 이미 반쯤 물에 들어갔어. 야, 진짜 너무 차가워. 한번 보자. 그가 정말... 여기 반대편을 봐. 엄청 크다. 여기 배에 구멍 몇 개 있어. 하지만 이제 내 키로는 더 이상 발이 닿지 않아. 그리고 물이 너무 차가워.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자. 여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몸 구석구석이 다 아파. 얀센 좀 봐. 또 저러고 있어. 내 팬티가 지금... 이너웨어. 전부 기본이야. 바지 2벌. 저기 얀센 좀 봐. 지워. 야, 물에서 나오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 안에 있을 때는 진짜 아파. 진짜 끔찍해. 근데 나오고 나면 기분 좋고 편안해져. 지금은 안 추워. 나는 안 들어갈래. 발만 담글 거야.